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이 세상에 제정신 아닌 사람 많다고 하지만 정말 정신병자를 만나기란 쉽지 않잖아요. 제가 그 쉽지 않은 경험을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세상과 인간관계를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 사연을 써봅니다. 뭐든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게 살아가는 데 좋은 지혜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제 사연 들어보시고 이런 도라이도 있다는 걸 명심하며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과 가치관이 아주 잘 맞는 편이었어요. 특히나 아이 부분에 대한 사상이 비슷했는데 남편도 저도 아이로 인해 우리의 삶이 뒷전되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 유무에 대한 생각이 같지 않으면 부부 생활 이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출생률 높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여건만 되면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여건이 되든 말든 아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인연을 만나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더 남편을 남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제 의견에 흔쾌히 동의를 해줬고 저희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하고 결혼을 했어요. 보통은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하면 양가 어른들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일로 인해 결혼을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물론 시가에서도 저와 남편의 뜻을 존중해 주셨어요. 양가 집안의 뜻까지 저희 생각과 같았을 때 저는 천생연분을 만났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혼자만 살다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가 생기고 호적이 같아지고 하니까 왠지 모를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바로 아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결혼을 해봐야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제가 살다 보니 아이를 갖고 싶어졌다고 변심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마음을 바꾼 것 또한 누구 한 명만 그랬던 게 아니라 남편과 제가 서로 느꼈던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마음을 바꿔먹었냐면 연애할 때와는 다른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해보니까 우리가 서로 육아에 대한 가치관 또한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과거에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었으나 만약 아이가 있다면 나는 이렇게 해나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남편이랑 잘 통했어요. 그 덕에 뭔가 이런 남편이라면 아이를 가져도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겼고 저랑 남편은 서로 아이를 갖자고 생각을 바꾼 겁니다. 막상 다짐을 하니 기대는 더욱 커졌어요. 우리 둘만으로도 행복한데 우리가 그리는 미래에 우리를 닮은 새 가족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것 참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기대에는 바로 찬물이 뿌려지고 마는데요. 저희는 병원에서 실망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의사가 말하길 남편이 불임에 가까운 난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저지만 진심으로 아이를 생각했었던 남편이 좀 많이 실망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그래도 원래 우리가 결혼 전부터 아이를 계획했던 건 아니라서 저는 남편한테 괜찮다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식구들은 당연히 우리 사이에 아이를 원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아이 낳겠다고 생각을 바꿨을 때 양가에서 저희보다 더 좋아해 주셨거든요. 검사를 하고 난 후에는 차마 양가 집안에 알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날 시부모가 검사받은 걸 기대하면서 우리더러 아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생각보다 상심이 컸는지 시부모가 찍소리도 못하게 설명해서 입을 막더라고요. 나 불임이야. 아기 못 가지니까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어. 원래부터 아기 생각은 없었는데 막상 아예 못 가진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 웬만하면 내 앞에선 아이 얘기하지 말아주라. 남편의 솔직한 고백에 그때 분위기는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은 시부모님이 너무 당황해서 더 이상 별 말을 못했어요. 자기 자식이 불임이라는데 말 함부로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은 시부모님이 제 눈치까지 보면서
조금 면목 없는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아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뿐이지 없다고 죽고 싶거나 인생 무너질 것 같이 처참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시부모님이 확실하게 저희 사정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날에 갑자기 연락 와서는 우리더러 시험관 시술을 해보지 않겠냐고 추천하더라고요. 시험관이야 도전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와 남편 생각은 또 같았어요. 저희는 아이 얻고자 고된 고생까지 하면서 절망하고 애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시험관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시모가 반복해서 물어봐도 저는 이미 남편과 뜻을 맞췄기에 시험관 안 하겠다고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시모는 노력하지도 않으려는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지 좀 기분 안 좋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네가 큰 며느리 아니냐. 밑에 작은 애 집에서 먼저 애 생기면 눈치 안 보일 것 같아? 너도 너지만 너 때문에 우리 집 장남 이미지까지 망칠 수는 없잖니. 망치다니요? 제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입장에서 서운하죠. 남편이 불임이라서 임신 못하는 건데 왜 제 탓을 하세요? 네가 시험관 안 하겠다고 해서 우리 아들도 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둘이 다시 얘기해서 시험관 해보도록 해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순리가 있는 법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린대? 시모가 생각보다 고집스럽게 나와서 솔직히 아주 황당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양가 어른들에게 아기 갖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는 시모도 쿨하게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당황했습니다. 심지어 그날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모는 이런 식으로 저만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한 번은 남편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남편은 그저 시모가 하는 말 전부 다 쓸데없는 말이니까 무시하라는 대답뿐이었어요. 그래야 하나 싶어서 저도 그냥 시모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했죠. 그런데 제가 그저 쉬쉬하며 넘기니까 이 상황이 점점 우스워지더라고요. 제게만 임신을 종용하는 시모가 갈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짓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가 친척들 앞에서만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시댁에는 친척들이 좀 많아요. 명절이나 제사를 하면 저희 집에 식구들이 모였는데 다들 집 가까이 살아서 그런지 친척들이 서로 인연이 깊더라고요. 그 말은 즉 서로에게 간섭도 많다는 뜻과 직결되는데요. 그래서 저랑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것도 벌써 친척들 귀에 다 들어갔더라고요. 장남 집안이라서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하는데 왜 아직 아기가 없냐고 많이들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해가 바뀔수록 더 심해졌고 날카롭게 날라왔어요. 저는 초반에 친척들이 그런 식으로 물을 때면 남편의 흉을 보고 싶지 않아서 굳이 남편이 불임이라는 건 들추지 않았어요. 그냥 아직 아이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돌려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시모가 나서서 보이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며느리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손주는 굳이 없어도 된다고 했어. 요즘 세상에 부부끼리 잘 살면 그걸로 되는 거지 뭘 굳이 애가 있어야 돼. 시모가 친척들 앞에서 제 생각을 끔찍하게 해주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게 문제였어요. 물론 다른 사람 앞에서 저를 챙기는 척하는 것이 고나리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고나리질은 고나리질대로 당하고 남들 앞에 설 때만 이렇게 가식적인 친절을 보인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렇게 앞뒤 다른 시모 때문에 친척 어른들이 제게 더 잔소리를 했어요. 세상에 너희 시모 같은 사람 없다는 둥, 아무리 손주 욕심 없다고 해도 손주 보고 싶은 게 시모 마음인데 그걸 몰라준다는 둥, 왜 효도를 너네들이 받고 있냐는 둥 말입니다. 저보고 시모 생각해서 손주 가지려고 노력이라도 해보라고 얼마나 독언을 날리는지 몰라요. 기가 찼지만 오랜만에 뭉친 식구들 분위기를 망칠 수 없어서 어찌어찌 넘겨왔습니다.
이렇게 시가 사람들한테 기분이 상하면 제가 누구한테 속풀이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남편한테 하겠죠. 그래서 늘 명절이나 시가에 큰 행사가 있고 난 후면 저도 모르게 남편한테 툴툴 털어놓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사과를 해주기는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사과도 저를 설득해서 시모를 이해해달라는 의미뿐이에요. 원래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손주 못 낳아주는 거 미안하긴 하니까 그냥 우리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두자.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게. 친척들 다 모이는 날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잔소리 들을 일 없잖아. 그럴 때만 당신이 그냥 효도한다 생각하고 좀 참아줘. 그럼 욕먹는 건 나야. 어르신들이 갈수록 나만 버릇없는 며느리를 볼 거 아니야. 지금 어머님이 나 닥달해서 시험관 시키려고 머리 굴리는 거 모르겠어? 짜증나 죽겠네. 잘못은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욕바지 역할을 해야 돼?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당신 말은 지금 내 잘못이니까 내가 욕바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당신은 고자 남편 있다고 동네방네 소문나도 상관없어? 당신만 살고 나는 망신당해도 상관없냐고. 내 말은 우습고 당신 하는 말은 안 이상해? 당신이야말로 당신 욕먹을 바엔 내가 욕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나더러 평생 불효자라 욕먹으면서 살라는 거 아니냐고. 좀 그러면 어때서? 나도 친정 가서 욕먹을 거 먹을게. 여긴 우리 식구 집안이잖아. 고자보단 불효자가 낫구만. 그걸 이해 못 해주냐? 결국 남편의 사과는 제가 처음 불만을 트기 시작했을 때 한 번뿐이지 그 뒤의 얘기는 전부 이런 식의 대화였습니다. 기가 찬 소리 하는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으니 저는 속풀이라는 의미로 남편과 다투는 날이 점차 늘어갔어요. 남편이 아이 욕심이 병적으로 강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자기도 고자 소리는 창피한 듯 보였습니다. 은근슬쩍 제 입을 막으려고 했고 시간이 갈수록 시모 편을 드는 건 점점 더 도드라진 모습이었어요. 그 와중에 시모는 계속해서 시험관을 조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신은 나만의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나만 임신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되는 건지, 쓰레기가 되어야 하는 건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날은 시모가 집에 들러서 남편이 좋아한다는 파김치 좀 가져가라 부른 적이 있었는데 그날 또 시험관 얘기를 하길래 시모한테 직접 말했습니다. 언제는 저희 부부끼리만 잘 살면 된다면서요. 손주 필요 없다면서요.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집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랑 남편이 변심하지 않았으면 원래 없었을 손주예요. 처음엔 애 없이 둘만 살고 싶다고 시작하는 부부가 어디 한둘인 줄 알아? 그 사람들도 나중에는 다 생각 바뀌어서 애 갖는다. 너희들도 그럴 거라 생각해서 허락해 준 거지. 그건 어머님이 멋대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신 거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이 갖고 싶다고 중간에 마음 바꾼 건 맞지만 시험관까지 하면서 갖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남편도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이 자꾸 제 문제인 것처럼 소문내서 저도 힘들다고요. 내 아들이 진짜 애 안 갖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니? 네가 좀 남편 위해서 희생해주면 되는 거를 무슨 고집이 이렇게 세?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 많은 사람들인데 내가 정신 나갔다고 우리 아들 문제 있다고 떠벌리겠어? 이런 거 서로 포용해주라고 부부를 하는 거야. 부부끼리 서로 보듬어주라고 하는데 시모가 하는 말은 모두 자기 아들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을 감싸는 거 이해해요. 그렇다고 그걸 다른 집 귀한 자식한테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저는요? 어머님이 이상하게 돌려 말씀하셔서 어르신들이 저만 욕하잖아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제가 득보는 건 뭔데요? 전부 다 어머님 좋은 일, 남편 좋은 일만 늘어놓고 계시는 거 스스로 안 느껴지세요? 그렇게 억울하면 시험관 하라니까. 네가 애만 가지면 내가 왜 너를 들들 볶겠냐. 내가 너 때문에 요즘 통 잠을 못 잔다. 네가 우리한테 피해주고 있는 건 왜 생각 못하니? 억울하고 분하면 임신을 하라니. 무슨 말만 하면 기승전결 임신. 시모는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제 얼굴에 침까지 튀기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때문에 집안 사람들 얼굴 보기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 와중에 제가 따박따박 대꾸하니까 더 화가 났는지 갑자기 파김치통을 제게 던져버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통을 받았는데 저야말로 시모 행동에 열이 받아서 그걸 그대로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파김치 통 뚜껑이 열리면서 바닥에 파김치가 쏟아졌고 시모 양말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저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남편 고자라고 다 말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안 들고 갈게요. 뭐 쏟아져서 먹을 수도 없겠지만 씨 없는 수박 뭐가 이쁘다고 반찬을 챙겨주세요? 애초에 남편 씨만 좋았어도 어머님이랑 저 사이에 이런 불상사는 없었겠죠? 근본 문제가 뭔지 똑바로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저는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시모가 제 뒤통수에 대고 야! 라며 목청을 높이면서 달려오는 기척이 들리더라고요. 돌아보니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대요. 그래서 바로 피해버렸어요. 그니까 시모가 허둥지둥대면서 바닥에 꽈당 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모가 뛰어온 길에는 파김치 국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꼴 좋았어요. 제가 만약 못 피했다면 저는 시험관 안 한다는 이유로 불효자로 욕먹고 내조 못하는 아내로 찍히는 걸로 모자라 시모한테 두들겨 맞기까지 했을 거 아닙니까? 호구같이 당해주기 싫었어요. 정말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억울한 누명을 누가 참고 있겠습니까? 넘어진 시모를 살펴주지도 않고 저는 매몰차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제 의사 표현 좀 했다고 시모가 많이 성난 건지 그걸 남편한테 고자질했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는데 손에 새로운 파김치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댁에 들렸다가 오는 길 같았어요. 남편은 파김치통을 제가 보는 앞에 팍 내려놓더니 화가 났다는 표시를 잔뜩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 허리 다치게 했다며? 왜 계속 우리 엄마랑 싸우려 드는 거야? 그냥 곱게 내내할 수는 없냐? 엄마가 아들 고자인 거 남들한테 말하는 게 창피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 이해 못 해주냐고. 어머님이 말을 또 그렇게 하셨네? 어머님 소설가 하셔야겠어. 어쩜 그렇게 자기 위주로 이야기를 잘 지어내실까? 나 꼭 사기 결혼당한 기분이야. 결혼 전에 우리 뜻 존중해주던 어머님은 어디 가셨대? 지금 비꼬냐? 젊은 네가 좀 이해해줄 수 있는 걸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 했어? 대체 불효자로 욕먹는 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까지 해? 친척 어른들을 맨날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만 참으라고 했잖아. 내가 친척 어른 만나는 것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생각해? 어머님이 당신 흠 덮으려고 나를 싹 수 없는 애로 만들고 있는 게 문제잖아. 아들 문제 숨기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 내가 시댁 종도 아니고 왜 남을 위해서 기꺼이 욕먹는 걸 감수해야 돼? 남? 진짜 말 짜증나게 한다. 이런 게 부모 자식 간의 애정이야.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란 애처럼 왜 이래? 아, 장인어른 장모님은 당신한테 하자가 있어도 나 몰라라 했었나 보지? 끝내 친정 부모님까지 욕보이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기분이 상한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주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시모처럼 이미 자기 이미지 지키는 데에 저를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문제아처럼 말하고 있었지만 저는 똑똑하고 정상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집이 잘못되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그래? 그런 게 조건 없는 사랑이고 효도구나.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사람 안 쪽팔리게만 해주면 되는 거네? 어머님, 아버님이 자식한테 참 좋은 거 가르쳐 주셨어. 나는 나 쪽팔린다고 가족을 공경에 빠뜨리란 교육은 못 받았거든. 우리가 자식 낳으면 우리 애한테도 그런 식으로 가르칠 거야? 이건 나랑 좀 생각이 다른데. 비꼬지 말라고. 네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 했겠지만 이미 늦어버렸으니 너랑은 애 낳을 일 절대 없어. 너 같은 게 하나 더 생길 생각하니까 아주 치가 떨린다. 남편은 제게 손찌검을 하고 싶어 했는데 스스로 조절하면서 방을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각방을 사용했어요. 서로 아는 체도 안 하고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그렇게 좀 잠잠한 시간을 보내나 싶었어요.
남편이랑 다투니까 시모한테도 연락이 안 와서 그건 좀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제 고집 때문에 시모한테 임신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눈치챘냐면 그래도 시댁에서 하는 제사는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시모가 제게 말 한마디 안 하고 행동으로만 행주 툭 던지고 국자 툭 던지고 할 때 눈치를 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했습니다. 제가 멀리 있으면 시모가 저를 딱히 부르지 않길래 일부러 시모 피해서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날이 제사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댁이 큰 집이었던지라 역시나 친척 어른들까지 오는 날이었는데요. 친척 어른들은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더 제게 냉랭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예 제 인사도 안 받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엔 기분 탓이겠거니 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누구를 지정해서 말을 붙여보아도 대놓고 모른 채를 하시더라고요. 사람 무안할 만큼이요. 마치 몰래카메라를 당하는 기분이었는데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도 딱히 애쓰지 않았어요. 제 할 일만 하다가 집에 가자는 생각으로 마음 비우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콩나물을 다듬고 있을 때였어요. 시모에 동서되는 어르신이 조심스레 제 곁에 와 앉더니 같이 콩나물을 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에게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했는데 그때 어르신이 뜻밖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잘 아는 난임센터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시어머니 그만 속상하게 하고 가서 검사라도 받아봐. 불임이라는 거 다 들었어. 네 시애미가 얼마나 속상해하면서 울던지. 자식들만 보고 사는 사람인데 불쌍하지도 않냐? 이때 상황 파악하느라 한 10초는 멍 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바로 헛웃음을 뱉었습니다. 가만히 듣자 하니 시모가 아주 기가 막힌 거짓말을 해놨더라고요. 많은 친척 어른들한테 제가 불임이라고 소문을 퍼뜨려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와, 그래서 다들 저를 보고 혀를 끌끌 차고 인사도 안 받아줬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렇게 넘어갔다간 정말로 호구될 것 같대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만데 제 결혼 생활 또한 더 피곤해질 것 같았고요. 저는 그래도 저한테 시모인 사람이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 고자라고 소문은 안 냈어요. 그런데 시모가 먼저 선수를 치고 저를 바보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참아줄 수 있는 수위를 넘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콩나물을 팩 던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와, 소문 무섭네요. 불임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거든요? 어머님이 또 거짓말을 하셨어요? 남편이 씨 없는 수박이라고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 몸에 정자수가 없다는데 제가 없는 씨를 가지고 애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은 왜 계속 제 몸에 이상 있는 것처럼 몰아가신대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또 그러시네. 제 앞에 어르신이 제 발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참에 다 밝혔어요. 못 믿겠으면 검사 결과지까지 보여주겠다고 나는 내 모든 걸 걸고 불임은 남편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으니 어르신들도 계속 날 욕할 거면 뭐라도 걸고 욕하라고 해버렸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제 패기에 당황해서 말문을 쉽게 트지 못했어요. 그땐 시모가 화장실 가고 없었던지라 저를 더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이것도 어머님이 거짓말일 거라고 하던가요? 검사 결과지를 이 집에다 붙여놔야 하나? 대체 뭐라고 하면 믿으실 건데요? 애들이 누구 왕따 시키는 건 철없다고 핑계라도 대줄 수 있지. 어르신들은 저 매도한 거 뭐라고 변명하실 거예요? 나중에 사실이 뭔지 알려지면 저한테 사과는 하실 거예요? 야, 안 닥쳐? 이게 뭐라는 거야? 어르신들 놀라셨잖아. 어디서 없는 얘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 당신 따라 나와.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 순간 남편이 거실에 있다가 급히 제게 달려와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팩 놓고서 어르신들께 바로 알렸어요. 이대로 억울해서 못 참겠네요. 검사 결과지 지금 휴대폰이 있는데 보실래요? 어머님이 자기 아들 고자인 거 창피하니까 저를 대신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사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면 기분 엄청 나빠요. 똑똑히 들으세요. 불임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라고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시모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뭐가 진짠지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곧 제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해 저만 이상하게 쳐다보았죠. 그 상황에서 남편이 저를 잡아 끌고 다시 자리를 벗어났는데요. 신발을 신을 때쯤 어른들이 시모한테 이 집 장남이 불임이었냐고 묻는 걸 들었습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시모는 충분히 곤란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온 남편은 저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놓으며 쪽팔린다고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내가 불임이라고 소문냈더라. 내가 그걸 웃으면서 내내 했어야 했어? 아, 당신도 내가 욕먹는 걸 바랬었지? 내가 지금 호랑이 굴에 혼자 들어간 건가? 어떻게 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래? 그렇다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예의 없게 어르신들 앞에서 그게 무슨 행패야? 가서 사과할 거 아니면 당장 돌아가. 당신 데려다 줄 기분 아니니까 걸어서 가든지 버스 타고 가든지 알아서 해.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아직도 억울하네. 여기서 봐주면 어머님이 나를 아주 등신으로 보고 더 소설 쓸 것 같은데 지금도 안에서 뭐라고 변명하고 계실지 몰라. 나는 어머님이 나한테 사과할 때까지 절대 그만할 생각 없으니까 당신이야말로 잘 판단해. 제가 말을 함부로 놀리자 남편이 성질났는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안 그래도 친척들 앞에서 고자라 까발려져 화가 났는데 제가 사과는커녕 바락바락 대드니까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남편은 제게 사과도 안 하고 그대로 돌아서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억울한 마음에 눈물 글썽이며 한참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서 친정을 찾아갔어요. 친정은 논을 마주보고 있는 주택인데요. 복잡한 도심 속에 살다가 고향을 찾으면 그나마 머리가 식는 기분이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마다 찾는 곳입니다. 늦은 시간에 찾아갔는데도 친정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부모님을 보니까 그간 악으로 깡으로 버텨왔던 서름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어요. 인사도 못 드리고 눈물부터 보이자 친정 부모님은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들다는 걸 알아봐 주시더군요. 아휴, 김서방이 잘 좀 할 것이지.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밥은 먹었니? 사돈집에서 제사 지낸다더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 나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어.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 게 너무 싫어. 나 이제 어떡하지? 내가 고른 남잔데도 너무 꽝이라서 싫은데 어떡해? 나 진짜 이대로 평생 불행해야 되는 거야? 저는 마치 철부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부모님께 제가 당해왔던 부조리함을 다 밝혔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면서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독하지 못한 분들이라 시댁을 찾아가서 뒤집어 엎는 짓까진 안 했어요. 그저 제 말에 시댁으로부터 감정만 상하셨고 저를 위로해주는 데에 더 열과 성을 다했을 뿐이었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젠 누굴 뒷담하고 탓하는 게 지쳤는데 그런 제게 부모님 곁은 누굴 흉보지 않을 수 있는 쉼터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님 집에서 하룻밤 자고 출퇴근을 해도 남편한테는 따로 연락이 안 왔습니다. 진짜 웃기게도 시댁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마치 내가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였나 싶을 만큼 잠잠했어요. 그제야 제가 시댁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위치였고 존재였는지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너무 짜증이 나서 그냥 이혼해버리자 그렇게 마음먹고 그날 바로 이혼 합의서를 준비했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들 안 보고 합의서에 도장 찍을 순 없을까? 그 고민만 남은 저는 며칠간 같은 생각만 되풀이하느라 거의 멍 때리면서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엔 평소와 좀 다른 일이 발생했는데요. 여느 때처럼 퇴근하고 친정집을 가는데 친정집을 가는 마을버스가 목적지까지 못 가고 멈추는 겁니다.
그때부터 버스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뭔가 싶어서 차 앞쪽을 봤더니 소방차가 보였고 그 뒤로 검은 연기가 자욱했어요. 화재가 난 것이랍니다. 화재 사건을 뉴스 말고 직접 본 건 처음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심장이 철렁 내렸던 건 화재 사고를 실제로 봐서가 아니었어요. 이쪽으로 가는 방향은 일방통행이었고 마을이 한 줄로 쭉 나열되어 있는 동네인데 이쪽 길에 불이 났다는 건 마을 전체가 위험하다는 것과 같은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 집에도 피해가 갔을지 모를 일이라서 심장이 내려앉았던 겁니다. 그 사실을 자각하자마자 저는 급히 버스를 내려서 소방차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마침 경찰차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불은 진압이 된 것 같았는데 그 넓은 논이 전부 새카맣게 타 있었어요. 주민들이 한순간 사고로 자산을 잃은 셈이었죠. 그 방대한 사고의 잔해를 보니까 더 저희 집 사정이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공직자들을 붙잡고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나 이 동네 사람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물었어요. 그러자 소방관이 설명을 해주길 누가 집에다 불을 지르려다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서 논이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집이 어디냐고 소방관이 묻길래 제가 우리 집 쪽을 알려드리려고 돌아봤는데 마침 그 앞에 경찰들이랑 소방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부분이 가장 분주한 걸 보니까 우리 집에서 어떤 큰 피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공직자들이 잡아주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겁니다. 저는 차마 감사 인사도 못하고 서둘러 우리 집 앞으로 뛰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지도 못한 것에 놀라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 집 대문이 새카맣게 탄 건 문제도 아니었어요. 우리 부모님 앞에서 시모가 양쪽에 경찰을 끼고 서 있더라고요. 손에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이 사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건지 한순간에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시모를 무시하고서 부모님께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무척 성이 나 있던 부모님은 아빠나 엄마나 할 것 없이 서로 흥분해서 시모를 삿대질하기 시작했는데요. 두 분 하는 말이 시모가 우리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논을 다 태워버렸다고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와, 세상에 무슨 이런 정신 나간 년이 다 있니? 내가 하루 이틀 살아본 거 아닌데도 이렇게나 제정신 아닌 년은 처음 본다. 어떻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불을 지를 수가 있어? 너한테도 이 정도로 정신 나간 짓 했던 거야? 이 사람 이거 사람 아니구먼. 당장 깜빵 쳐놓고 다시는 못 나오게 해줘요. 이런 사람들은 밖을 나돌아다니면 안 돼. 이런 여편네인 줄 알았으면 우리 딸을 안 보내는 건데 이 천박한 집안 같으니라고. 제가 그날 부모님이 성질내는 걸 처음 보기도 했지만 그 미친 짓이 기어코 시모가 한 짓이 맞는다는 것에 더 충격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모가 갑자기 이런 사고를 칠 만큼 저한테 악감정이 있나 의문스러웠어요. 제가 시모를 화나게 한 게 있다면 겨우 시험관 안 하는 것과 친척 어르신들 앞에서 남편이 고절하는 걸 알려준 것밖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화재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건가요? 심지어 이렇게 공직자들까지 대동했는데도 시모는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자기 탓하는 걸로 더 뭐라 하면서 목소리를 쩌렁쩌렁 내었습니다. 그쪽들 딸 때문에 우리 아들이랑 내가 망신을 당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게 왜 나를 망신 주냐고. 감히 시댁을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톡톡히 알았죠? 이제부터 딸 교육 똑바로 시켜요. 뭐라고요? 그쪽 아들이 몸에 장애 있는 거를 왜 우리 딸 탓을 해요? 망신은 우리가 망신이지. 남자 구실도 못하는 놈을 사위로 들이게 됐는데 나 솔직히 사기당한 기분이라고요. 우리한테 자식 교육 논하기 전에 그쪽 자식 건강이나 점검하세요. 이봐. 집구석에 어른이란 사람들 생각하는 꼬락서니가 이 모양이니 자식 되는 년도 버릇없이 따박따박 말대꾸하지. 정신 좀 차리세요, 사돈들.
지금 사돈들 딸이 밖에서 사돈들 이름에 똥칠하고 다녀요. 시모의 얼척없는 발언에 저는 뼛속부터 화가 치밀어서 결국 시모의 싸다구를 때렸습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흘렀고 저한테 맞은 시모도 자기가 맞았다는 것에 기가 찬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 이거 완전 정신병자네. 물불 안 가리고 자식 지키려는 건 알겠는데 진짜 불도 안 가릴 줄은 몰랐네요. 불놀이 하시고 오줌 안 싸셨나 몰라? 이대로 이혼하면 서러울 것 같았는데 직접 깜빵 가주겠다고 이리 사고를 쳐주니 제가 무척 기뻐요. 이제야 숨통 좀 트이겠네요. 뭐라고? 이 정신 나간 것이 감히 시애미를 쳐? 이보세요. 보셨죠? 당신들 딸내미가 이 모양이야. 경찰 선생님들도 보세요. 정신 나간 건 내가 아니라 이 여자라고요. 날 잡을 게 아니라 전현을 잡아야지. 저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하마터면 큰 변을 당했을 뻔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아서 반대편 뺨을 한 대 더 쳐줬습니다. 시모는 난생 처음 사람한테 맞아봤는지 얼떨떨해 하면서도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눈물까지 찔끔 나 있는 걸 보니 아팠나 봅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쳐놓고 고작 뺨 쳐맞는 게 억울하세요? 사람 억울하게 만드는 거 전문이신 분이 뺨 좀 맞았다고 억울해하니까 웃기네요. 그래도 아들 고자 얘기는 좀 묻히겠어요. 전과자 타이틀이 너무 세서 말이죠. 말 많은 집안에서 전과자 얘기가 얼마나 맛있는 소재일까? 우리 집 사람들이 고작 형편없는 년 말에 넘어갈 것 같아? 내가 억울해진 거 누구보다 우리 식구들이 더 잘 알아. 나 이대로 안 넘어간다. 우리 식구들이 너 가만 안 둘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아줌마 식구들이 과연 아줌마 말을 믿을까요? 제가 볼 땐 여기 수십 명의 피해자들과 공직자들 말을 믿을 것 같은데요. 혼자 정신 나가서 불지른 건 사실이잖아요. 쓸데없는 고집 그만 부리시고 이제 그만 가보세요. 아줌마 때문에 바쁜 사람들 다 집에도 못 가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제 부탁으로 경찰들과 소방관들은 시모를 끌고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는 계속 저와 저희 부모님께 욕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사람들을 뚫고 나타났습니다. 아마 시모가 사고를 치고 난 후 남편한테 미리 연락했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이미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바로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앉더니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엄마가 일부러 이런 짓 벌인 거 아니야. 이거 다 실수야. 친척 어른들이 내가 불임인 거 다 알아서 엄마가 홧김에 그런 거야. 너도 이 상황이 고의일 수 없다는 거 알잖아.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불을 지르겠어. 너는 몰랐겠지. 나는 네 엄마 제정신 아닌 거 알고 있었어.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언지를 줬는데도 너는 너네 엄마 감싸두느라 바빴잖아. 실수든 고의든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건 소용없어. 네 엄마가 정신 나가서 이 동네 사람들 자산 날려먹은 걸 탓해. 너희 집안은 멍청한 네 엄마 때문에 망하는 거야. 솔직히 불을 지른 것까지는 저도 놀란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화재 사고가 아니더라도 용서해줄 마음은 없었지만 이젠 아예 용서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피해자가 저 하나에서 여러 명이 되어버렸는데 제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합의를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큰일이었던지라 남편이 싹싹 빌어도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친정 부모님은 여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어요. 평생 남에게 욕이라곤 안 해본 순한 분들인데 시모 집안 때문에 처음으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엄마는 남편한테도 많이 화가 나 있었어요. 소금을 한 뭉텅이 갖고 나오더니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남편 면전에 소금을 팍팍 뿌렸습니다. 어디서 이런 재수없는 것이 우리 딸한테 붙어서는. 얼른 정신 나간 너네 엄마 데리고 썩 꺼져라. 저 아줌마 아무래도 진짜 정신병 있는 게 분명하니까 병원에 쳐넣든지 감옥에 쳐넣든지 다시는 세상 밖에 못 나오게 가두라고. 남편은 엄마한테서 도망치듯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나중에 들려온 소식인데 남편이 시모를 데리고 진짜로 정신병원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모한테서 분노 조절 장애의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다는 진단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좀 충격이었어요. 남의 돈에 좋아 보이려고 이미지 관리를 엄청 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강박증이었을 만큼 정신병을 갖고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사실 처음엔 감형받으려고 수쓰는 건가 했어요. 근데 지난날의 시모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신병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긴 하네요. 그건 그거고 우리 친정집이랑 동네 사람들의 다 타버린 돈은 제대로 배상해야 되잖아요.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했고 시모는 방화죄와 우리 집 기물 손괴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감옥시설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집안은 저희 동네 논에 대한 보상 때문에 완전 빚더미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 논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마 파산난 전 남편의 집안을 살리려면 시가 친척들의 도움까지도 필요할 거예요. 시모가 그렇게 잘 보이고 싶어 했던 시가 친척들이 과연 쫄딱 망한 집안을 도와줄지가 의문이네요. 그쪽 집안이 상상 이상으로 망해버린 건 저한텐 좋은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놈들 때문에 괜히 우리 동네 사람들까지 피해보게 만든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시골 구석이다 보니까 다들 안면 트고 지냈거든요. 그날이 있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고 다녀요. 사실 동네 사람들은 다 마음이 좋으셔서 저희 부모님 탓을 따로 하진 않으십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의 자녀분들이 오시면 저희 집을 내쫓아야 될 이웃으로 취급하긴 했어요. 특히 명절 때 이 동네에 사람이 많아지면 소문과 눈초리도 같이 무성해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일부러 바깥을 더 안 나가시는 걸 알게 됐을 땐 제가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죽을 듯이 후회를 합니다. 저는 왜 하필 결혼을 해도 그런 집사람들이랑 엮여서 우리 부모님한테 피해를 줬을까요? 이쯤에야 문득 전 남편이 주야장천 말했던 불효자란 말이 맞는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모님 노후가 편안해질 때까지는 제가 계속 친정에서 지낼 것 같아요. 제가 문제의 원인인데 저만 이 동네에서 쏙 빠질 수가 있나요? 제가 몰고 온 똥 제가 치워야죠. 비록 해피엔딩인 사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고 이웃들에게 용서받고자 애쓰고 있으니 청취자분들도 저희 가족에게 응원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긴 글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